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생생 인터뷰를 2부에 보내드립니다. 방금 전 속보로 들어왔던 내용이지요. 육체 노동자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올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 건데요. 지금 막 대법원에서 판결을 듣고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법무법인 재민의 노희범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대법원이 저쪽 강남 쪽에 있죠. 서초동. 예, 서초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상암동까지. 예. 듣자마자. 네.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와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작년이죠, 변호사님. 그 육체 노동자 가동 현황 관련 대법원 공개 변론 당시에 변호사님께서 상향 찬성 쪽에서 변론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돼 있고, 네. 뭐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약 30년 전에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까지만 인정을 하고 네.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65세로 상향 조정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잡고 공개 변론을 하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 네. 뭐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개 변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관계 여로로부터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후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공개 변론 당시에 너무 잘 변론을 하셨던 게 아닐까요? 뭐 제가 변론을 잘했다기보다는요. 시대적 요구에. 예, 사회 현실이 평균 수명이 연장이 돼 있고 그렇죠. 또 65세까지는 대부분 또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네,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대법원장님이 그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네. 왔습니다. 네. 뭐 변론 과정에서도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도 판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약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약 11세 정도가 네. 증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령자의 인구 비중도 늘어났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늘어났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가 그때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뭐 여러 가지 점에 비춰보면 당연히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아주 주된 근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11세, 11살이나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고령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났고 경제 규모도 그만큼 커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5세로 올려야 하는 게 시대적 요구다라는 판결문의 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가동 연한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 단어는 기계에 쓰는 단어인데 이거 왜 사람에게 쓰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렇죠. 예. 네. 어떤 거였죠? 인천 그 선악 경기장에 그 일반 민간업체가 여름에 그 패밀리 수영장을 임시로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엄마와 함께 갔던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수영장에서 그만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사망에 대한 그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4세에 사망한 아이에 대한 소위 이제 언제까지 이 아이가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 네. 기존 대법원 판례는 60세까지였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65세까지는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처음에 보험회사 측에서 이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배상액을 정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65세로 다시 계산을 해서 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관련된 재판들 중에서 좀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게 좀 있었죠, 변호사님.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일반 육체 노동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서 65세 내지 63세까지 일실 수익을 인정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65세까지 인정한다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 판결에서는 좀 이게 들쑥날쑥했었죠.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산정인 기준 즉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봐야 한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모든 판결에서는 65세까지는 가동연한을 인정을 해주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유사한 경우로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재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판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반 육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네. 기존의 60세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요. 65세까지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이 다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변호사님들은 몇 살까지 일하십니까? 정년이 없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년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 가동연한의 변호사의 기준은 지금 7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난 건 이제 육체 노동자들에 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7498님은 65세, 저는 75세인데 일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는 일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사실 청춘이세요. 그렇죠? 또 9386님 65세 좋은 하루 되세요. 6774님 65세입니다. 정말 그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3840님 65세입니다. 그럼 올해 60세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65세 많이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상향 조정된 거에 관련해서요.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시에 난 대법원 판결을 듣고 상암동으로 날라오셔서 지금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제 중요한 건 이 판결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당장 이 박근혜 사례와 비슷하게 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를 입는 경우에 손배액을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65세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가동연한을 올리게 되면 자동차 보험금 이런 것들이 좀 오를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야 되는 보험액이 오를 거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에서도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률은 약 1.2% 정도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보험료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료를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받는 거고 네. 또 이 보험이라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위험을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그거는 자기가 배상의 어떤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배상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 정도의 보험료의 증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고 더 받을 수 있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게 65세로 딱
인증이 되면 이제 정년 논의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가동 연한을 60에서 65세로 연장하면 네. 앞으로 법정 정년도 65세까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압박이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것과 법정의 어떤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과연 일할 수 있는가 일반 육체 노동자가 하는 문제고요. 정년은 뭐 기타 복지 정책이라든가 뭐 경제 규모라든가 뭐 고용 시장의 구조라든가 국가의 어떤 뭐 노동 정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법정 정년 제도와 이제 동일하진 않지만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 법정 정년에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법정 정년 연령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 뭐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가동연한을 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인데요. 네. 대부분 OECD 국가들 중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65세, 67세, 많게는 70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65세고요. 독일은 법정 정년이 67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67세까지 법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아, 법정 정년 나이가 더 많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67세까지는 일반 육체 노동자든 다른 근로자든 다 보호를 받고 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 법정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가동연한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좀 탄력적이긴 합니다만 60에서부터 72세까지 네. 많게는 72세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이 60세까지 가동연한을 정했다는 것은 아직 그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네. 것이었고 너무 늦었다. 이 판결을 변경하기에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라면 이제 경제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이고 그러다 보면 평균 수명이 길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법적으로 좀 늘렸는데 우리만 조금 늦었군요. 그렇죠. 30년 만에 바뀐 거니까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변호사님 몇 살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라고 이제 여쭤본 게 이제 이게 육체 노동에 한한 거여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그 업종별로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까? 직업군에? 그 대부분 이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서 일반 육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65세까지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0대 회사원이 60이 정년이 아니겠습니까? 60까지는 뭐 50대 이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60세까지 본인의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고요. 네. 60에 퇴직한 이후부터 65세까지는 일반 육체 노동자의 최소한 일반 육체 노동자에 준하는 네. 소득 활동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어떤 사무직 직종이나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60세에 정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60부터 65세까지의 네. 그 기간 동안은 일반 육체 노동자의 소득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자 좀 더 소개할게요. 다들 관심이 많으신 주제여가지고 3253님 65세 노인들 힘냅시다 하셨는데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렇죠. 육체 그렇죠.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되면 그 우리 운전자 요즘 고령 운전자 이야기들 뭐 전문 운전자들 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 일반 육체노동과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건강해졌다는 그렇죠.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다른 직역에도 조금씩 정년이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좀 소개를 해볼까요? 3789님은 엄청나게 바라셨나 봐요. 65세 되는 걸. 65세입니다. 느낌표 3개. 65세입니다. 느낌표 3개. 이거를 10번 보내주셨어요. 아,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반기는 이야기만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만 다 일하고 챙기다 보면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은 어떡하냐. 사실 저는 뭐 이런 질문이 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보험금 이야기 하셨지만 모두가 같이 나눠져야지는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변호사님?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왜 가동연한을 올려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동연한을 올린 것과 청년 실업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반 육체노동자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가상을 예정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뿐이지 네. 65세로 가동연한이 연장됐으니까 당신들 다 일을 해야만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은 네. 최소한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가동연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청년 실업률이 낮으면 가동연한을 올려야 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 가동연한을 낮춰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284님이 65세 연장하면 국민연금도 더 늦게 연장되나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더 깊어지겠죠? 그거는 뭐 지금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게 된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도 지금 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 대부분 65세부터 이제 수령이 되고요. 국민연금도 65세부터 수령이 되기 때문에 네. 소득 활동을 최소한 65세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5세까지는 가동연한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었지. 국민연금이 이제 65세까지 일하니까 국민연금이 다시 또 후퇴해서 더 65세 이후에 받아야 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씩 좀 연장을 해서 늦게 받는 거는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가동연한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공개 변론 때 상향 조정해야 하는 측의 변호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요. 선진국은 노후에 취미나 바람직한 활동을 하며 아름답게 삶을 마친다고 하는데 65세나 70세까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하셨어요? 대법관님의 그 이상적인 말씀은 저도 뭐 공감을 하고 네. 누구든 늙어서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동연한 연장의 문제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능력이 안 되는 그렇죠. 사람한테 일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즐겨도 돼요. 그런데 사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지만 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배달원, 생계 유지를 위해.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네. 그분들은 사회의 어떤 서민들입니다. 노후의 소득 보장도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60세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 65세까지는 실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문자 주신 분들도 보면은 70세인데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꼭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소득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소득 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나 이러한 문제지 가동연한을 넓힌다고 해서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네. 대법관님의 그 말씀은 너무 낭만적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네. 예, 싶습니다. 답변 잘하셨네요. 변호사님 때문에 65세로 상향된 거 맞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